where I'll go or what I'll do. It makes no difference what I do without you.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차량은 하이파이 라우드 옵션이 있는 BMW X5인데요. 수천만원짜리 카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신 오너께서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방문하셨습니다. 프로세서까지 장착된 풀 멀티 차량인데 사실 프로세서 세팅을 위해 저희 업체 방문 전에 타 업체 두 곳을 들러 세팅을 받았음에도 소리가 점점 이상해져 저희 쪽에 오셨는데, 본 동영상을 보시면 아무리 비싼 카오디오 시스템이라도 세팅을 잘못하면 순정보다도 못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BMW 차량은 도어에 4인치 미드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닉 디자인 130R 5.25인치 미드 우퍼가 베풀 성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닉 디자인 130R은 5.25인치임에도 웬만한 6.5인치보다 F3 값이 좋아 저음 재생 능력이 좋습니다. 단 가격이 비싼 게 흠이지요. 대시보드 위에는 같은 브랜드 제품인 소닉 디자인 52R이 장착되어 있었고요. 스피커만 봐서는 꽤 좋은 소리를 들려줄 것으로 보이죠. 도대체 얼마나 소리가 이상하길래 차주분께서 스트레스가 심한지 궁금해서 차량이 입고되자마자 청음부터 해봤습니다. 차량 키를 온 하는 순간 퍽 하는 퍽 노이즈부터 들렸습니다. 그렇다 치고 노래를 재생을 해봅니다. 그런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사운드 이미지, 즉 음상이란 건 없었고요. 좌우측 미드 우퍼, 트위터 소리가 따로따로 들렸습니다. 트렁크에 있는 우퍼는 더 심했는데요. 소리가 뒤에서도 들리지만 엇박자로 따로 놉니다. 또 그렇다 치고 또 다른 음악을 재생해봅니다. 우퍼가 왕망거리며 너무 크게 들립니다. 악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데 보컬 소리가 너무 작고 소리가 너무 탁합니다. 쏘는 소리 때문에 완전 귀가 아파와서 더 이상은 음악을 들을 수 없어 차량 키를 오프하는 순간 또 퍽 하는 퍽 노이즈가 들립니다. 소리를 듣고 내린 결론은 확실한 건 순정보다도 훨씬 못한 소리라고 생각됐습니다. 사실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청감보다는 RTA 측정이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측정 마이크를 통해서 RTA상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RTA 측정 데이터에서도 청감상 느낀 문제점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서브우퍼와 미드우퍼가 교체되는 이런 저역대 딥이 있는 경우에 서브우퍼가 앞에서 들리지 않고 뒤에서 들리게 됩니다. 중역대의 딥과 피크가 이렇게 데이터처럼 클 경우에 보컬 소리가 작고 미드우퍼의 좌우 소리가 따로 재생되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2kHz 대역의 이 높은 피크는 쏘는 소리의 원인이 됩니다. 5kHz에서 10kHz의 고음은 기준선보다도 지금 최대 10dB나 낮은데 이 정도면 고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서브우퍼 레벨도 기준선에 비해서 25dB나 너무 크고요. 트렁크 쪽에 어떤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저분하죠? 수천만 원을 주고 내 차에 이렇게 작업했다면 아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RS 4채널 앰프가 2대, 다음에 2채널 앰프가 1개, 다음에 사진상에 잘 보이진 않지만 레귤레이터, 헬릭스 DSP 프로, 프로세서까지 중고급형 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 모스코니 서밍 링크인데 도대체 왜 이걸 설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서밍 링크에 순정 앰프의 출력을 연결한 후에 이 변환된 로 레벨 신호를 헬릭스 DSP에 연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리모트 신호를 X5 차량의 ACC에 연결했으니 당연히 퍽하는 노이즈까지 발생한 거죠. 헬릭스 DSP에는 하이 레벨을 로우 레벨로 변환해주는 컨버터가 기본 내장되어 있고 서밍 링크까지 있는데 이 성능이 모스코니 제품보다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 레벨 신호를 헬릭스 DSP로 직접 연결해 줘야 되고 모스코니 서밍 링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모스코니 링크에 연결된 하이 레벨 신호 배선이 이상했습니다. 앰프의 출력단에 연결되어 있었죠. BMW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장착점이라면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 장착한 샵도 그렇고 세팅을 하려고 방문한 두 곳의 샵에서조차 이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죠. BMW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대시보드에 있는 순정 오디오에서 풀 레인지 하이 레벨 신호로 앰프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앰프에서 풀 레인지가 아닌 주파수가 커팅되어서
각각의 스피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처럼 순정 앰프에서 순정 스피커 특성에 맞게 주파수가 커팅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풀 멀티 시스템은 아니지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측에 180Hz 하이패스 되어 있고 서브우퍼는 180 로우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위터에는 콘덴서로 1차 하이패스가 되어 있죠. 이렇게 분할된 신호를 모스코니 서밋 링크를 통해 합쳐서 풀 레인지 하이 레벨 신호를 만든 후에 로 레벨로 변경해서 헬릭스 DSP에 연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이 신호가 풀 레인지 신호이기 때문에 순정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DSP 프로세서에 직접 연결해주면 신호의 손실과 왜곡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연식과 차종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앰프 입력단 특성, 즉 순정 오디오 출력단 특성은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이퀄라이징도 별로 안 돼 있고 플랫한 특성의 풀레인지입니다. 음질을 좋게 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순정 오디오에서 나온 하이레벨 신호를 순정 앰프에서 나눠진 그 분할된 주파수를 모스코니 서밋 링크에서 다시 합쳐가지고 헬릭스 프로세서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순정 오디오의 하이레벨 풀레인지 신호를 헬릭스 프로세서에 직접 연결해 줬어야 음질을 좋게 했을 겁니다. 차주분께서는 추가적으로 트렁크에 서브우퍼가 있는 게 싫고 트렁크 수납함이 앰프로 가득 차 있어 수납함을 쓸 수 없는 것도 불만이셨는데 여기서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트렁크에 설치된 앰프, 우퍼 전부 탈거하고 웨치 업셉은 한 개로 구동하자고 말이죠. 이 글을 읽으시거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AB 클래스 고출력 앰프 세대를 탈거하고 이 손바닥만한 DSP 프로세서 대장의 앰프를 설치한다는 것에 차주분도 주저하셨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자고 추천한 건 아니었고요. 현재 설치된 소닉 디자인 130R 미드우퍼의 출력이 대략 RMS 60W 정도인데 업세븐이 채널당 RMS 65W 정도 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130R을 구동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기존 서브우퍼는 탈거하고 의자 밑에 있는 순정 서브우퍼 2개를 구동하기로 했는데 업세븐 서브단 출력이 채널당 RMS 160W이기 때문에 순정 우퍼를 구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도 업세븐의 D클래스 앰프가 어떻게 AB 클래스보다 음색이 좋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업세븐은 HD 클래스 타입으로 예전 D클래스 앰프보다 음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업세븐의 프로세서 성능이 헬릭스 DSP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이건 샘플링 레이트만 큰 차이가 있는데 가청 주파수 내에서는 이것도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이 차에 장착된 앰프는 프론트 스피커에 비해 너무 오버스펙으로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세븐이 가능한 거였고요. 만약 고출력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었다면 업세븐으로 교체가 안됩니다. 순정 앰프 출력단 배선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순정 배선을 너무 많이 훼손을 시켰는데 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상 복귀를 해주고요. 대신 업세븐 BMW에 기본 제공되는 이 쿼드락 케이블에서 풀 멀티 개조를 해줍니다. 잭 개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세븐의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절대로 이 쿼드락 방식의 잭 바이 잭으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프론트 트위터 배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풀 멀티로 구동을 해야 합니다. 기존 순정 앰프는 탈거하고 순정 오디오의 하이 레벨 풀 레인지 신호를 받아서 풀 멀티 시스템으로 설치된 업세븐 사진입니다. 기존 트렁크 수납함에 설치된 앰프들은 모두 탈거돼서 순정화되었고요. 설치되었던 RS 앰프와 레귤레이터, 헬릭스 DSP는 중고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 팔릴 거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서 지금 새로 설치한 업세븐의 제품 비용, 설치 비용, 프로세서 세팅 비용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추가로 수납함에 URC3를 설치했는데 이 컨트롤러를 설치하면 서브우퍼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두 가지의 프로세서 세팅 값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작업의 핵심은 음질을 개선하는 거죠. 과연 수천만원대의 카오디오 시스템이 100만원대 중반의 프로세서 내장 앰프 변경으로 개선이 될까요? 정답은 프로세서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을 얼마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설치된 스피커에 맞게 주파수를 커팅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우퍼나 미디의 경우에는 해당 스피커의 F3 값을 참고하고 트위터는 FS를 참고해서 커팅 주파수를 먼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체비체브 필터는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피커의 장착 위치에 따라서 필터의 차수나 필터의 종류가 결정되게 됩니다. 풀 멀티 작업은 각각의 스피커 크기를 모두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각 채널의 개인 조정을 통해서 모든 소리의 소리 크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청감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되고요. RT 측정을 통해서 레벨 조정을 지금 보시는 데이터처럼 해줘야 합니다. 개인 조정이 끝나면 반드시 나타날 문제가 있죠. 바로 주파수별 피크나 딥입니다. 서브우퍼와 미드우퍼의 크로스 대역에 딥이 발생할 경우에 저역이 따로 놀게 되고 저역의 저음의 엇박자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런 중역대의 딥과 피크는 보컬 소리와 관계가 있으며 미드우퍼의 좌우 소리가 따로 놀게 되죠. 다음에 중고역대의 딥과 피크는 사운드의 날카로움과 관계가 있으며 트위터의 좌우 소리가 따로 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카오디오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로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상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에는 타임 얼라이먼트라는 기능이 있죠.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거리가 서로 다른 모든 스피커의 소리가 청취석에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리 타임 값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저역대의 딥은 개선이 되고 중고역대의 딥은 일부 개선이 됐지만 피크는 별반 차이가 없고요. 중고역대는 거의 개선이 안 됐다고 보여지죠. 이런 거는 차량 내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간섭을 일으키는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거리 타임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타임값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헬릭스 브락스 계열의 DSP 프로세서가 좋은 건 스피커의 위상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 업데이트된 세팅 프로그램은 5.6도 단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위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타임값 미세 조정으로 실거리 타임값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피크와 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프로세서 세팅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타임값 조정 후에 RTA 데이터인데요. 실거리 타임값에선 개선되지 않았던 중역대의 피크와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 정도로만 해도 듣기 좋은 소리가 들리지만 마지막으로 이퀄라이징 작업을 해줍니다.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RTA 측정을 통해서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죠. 다음에 세팅 프로그램을 통해 조정을 해주는데 그래픽 모드 대신에 파라메트릭 모드로 변경하고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조정할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오랜 시간 세팅이 끝난 후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파란색이 처음 입고된 상태, 빨간색이 세팅이 끝난 후의 데이터입니다. 모두 똑같은 볼륨에서 측정을 했고요. 순정 서브우퍼의 F3 값에 맞게 밴드패스로 서브우퍼를 제어해서 타이트한 점 소리가 들리고 미드우퍼와 서브우퍼의 크로스 주파수에서 발생한 딥이 개선돼서 모든 저음 소리가 한 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위상 조정을 통해서 미드우퍼의 저음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었고요. 중역대의 딥과 피크가 개선이 돼서 보컬 소리가 차 안에 꽉 차게 들리게 됩니다. 쏘는 소리의 원이 되었던 중고역대의 피크가 개선이 되었고요. 5kH에서 15kH의 고음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죠. 이렇게 돼서 탁한 소리가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음질만 개선된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한 곳에서 재생되도록 음상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대략 센터에서 위쪽 한 이 정도의 음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차주분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신기하셨는데 의자 밑에 있는 우퍼 소리도 위상이 맞으면 앞쪽 위에서 들리게 됩니다. 보컬 소리 또한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들리고 가수의 숨소리까지 디테일하고 모든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게 되었죠. 차주분께서도 대단히 만족을 하셔서 기분 좋게 마무리된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카오디오 시스템이라도 작업과 세팅이 잘못되면 순정보다 못한 소리가 들릴 수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ll go or what I'll do, it makes no difference what I do without you. Oh, I love you, my darling, but I have to let you leave. Goodbye, it's the last you'll hear of me. Well, I found the bluebird high on the
mountainside, and the little bird would sing its little song. So I'll sigh, I'll cry, I'll even wanna die for the one I love is gone.